화순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나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생태계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바로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빛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67쪽을 펴시고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자, 노트 오늘 제목은 빛과 생물입니다. 자, 빛이라는 것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에너지원이죠. 특히 식물의 광합성에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빛의 세기. 빛의 세기가 식물의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조금 복잡해서 선생님이 미리 그려놓았고요. 여러분들은 선생님 설명이 끝난 후에 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가로축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로축은 빛의 세기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세로축을 보면 0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이산화탄소 흡수량,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나타낸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식물을 한번 생각해 보죠. 식물의 경우에는 언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나요? 그렇죠. 식물은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자, 그럼 언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은 호흡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합니다. 그래서 쌤이 괄호 열고 광합성 호흡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양지식물이라고 적혀있는 빨간색 그래프를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세기가 0일 때를 한번 보죠. 자, 여러분, 빛의 세기가 0일 때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무엇만 하겠어요? 호흡만 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CO2 방출량이 있는 이 아래쪽 부분부터 그래프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점점 빛이 비춰지면서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래프는 점점 올라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양상이 계속 올라가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오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포화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낼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자, 양지식물 그래프에서 이 0인 지점, 이 세로축이 0인 이 지점, 자, 이 지점은 이산화탄소의 이동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대답해 보세요. 자, 바로 정답은 이산화탄소의 이동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은 어떻게 있냐?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같을 때의 지점이라는 거죠. 즉, 다시 한번 말하면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 이러한 지점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점을 우리는 보상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보상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보상점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무슨 양이? 방출량이 자, 같을 때의 가로축 빛의 세기. 자,
이게 보상점의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럼 다음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포화되었다라고 표현했던 이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의 이 지점. 이 지점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이 지점은 뭐라고 부르냐? 자, 이 지점은 우리가 광포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빛에 의해서 포화되었다, 즉 빛이 포화되었다, 더 이상 뭔가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포화점도 우리가 정의를 적어보자면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최소한의 빛의 색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보상점은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를 말한다. 그래서 이 지점이다. 자, 그럼 광포화점은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의 빛의 세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한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파란색 그래프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색 그래프는 음지식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음지식물의 보상점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렇죠. 음지식물 보상점은 바로 여기 이산화탄소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 이 지점이 음지식물의 보상점이 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음지식물의 광포화점은 바로 음지식물의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 한 이쯤이 바로 음지식물의 광포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보상점과 광포화점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상점은 양지식물이 크나요? 음지식물이 크나요? 자, 보상점은 보니까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을 비교했을 때 음지식물의 보상점은 여기 있고 양지식물의 보상점은 여기 있으니까 양지식물의 보상점이 더 크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상점을 봤으니까 광포화점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광포화점의 양지식물의 광포화점 여기 있죠? 자, 음지식물의 광포화점 여기 있네요. 그러면 보상점과 마찬가지로 광포화점도 양지식물이 음지식물에 비해서 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양지식물은 보상점도 광포화점도 음지식물보다 큽니다. 그 말은 즉슨 양지식물 같은 경우는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적응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보상점도 양지식물보다 낮고 음지식물은 광포화점도 낮습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해보자면 음지식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게끔 적응되어 있는 케이스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빛의 세기가 이렇게 광합성량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잎의 두께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선생님이 잎을 두 종류의 잎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잎은 빛이 많이 비추는 곳에서 사는 이파리고요. 그리고 이 잎은 빛이 적게 비추는 곳에서 사는 이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빛이 많이 비추는 곳의 이파리다라고 해서 양엽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것을 음지에서 사는 이파리다라고 해서 음엽이라고 부릅니다. 자, 특징을 비교해 보자면 양엽은 음엽에 비해서 두께가 어때요? 두껍죠. 자, 그래서 양엽은 두껍습니다. 그런데 음엽은 양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얇고요. 넓습니다. 자, 그러면 음엽 같은 경우는 잎이 얇고 넓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뭐 할 수 있겠어요? 빛을
더 양옆보다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빛의 세기는 광합성량뿐만이 아니고 잎의 두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빛이 어떠한 측면에서 또 다른 생명체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